최근 계속되는 쿠팡 이슈로 인해 쿠팡 탈퇴했다, 이제 이용 줄이겠다, 불매 운동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일하는 쿠팡 택배 기사님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물량 감소를 체감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다른 택배사로 이동을 고민하는 분들도 점점 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쿠팡 다음 선택지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곳이 바로 CJ 대한통운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5년 넘게 CJ 택배를 하고 있는 현직 기사님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쿠팡과 CJ의 특징은 물론 로젠, 한진, 롯데 같은 다른 택배사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현실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형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여러 가지 CJ 택배 궁금한 게 있어서 연락 드려봤습니다. 일단 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질문지 내용을 제가 보내드렸는데 하나하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행님이 지금 CJ 택배 하시면서 급여는 평균 어느 정도 받으시는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여는 배송급여랑 집하급여가 따로 있는데, 배송급여는 제가 한 달에 한 배송을 6,500개에서 800개 정도 사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 한 450에서 470, 80 뭐 그 정도 사이고, 집하는 1,500개에서 1,800개 정도 하는데, 그러면 120에서 130 사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 하면 이제 합치면은 한 500 후반에서 600 초반? 그렇게 보통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은 보통 택배 기사 기준으로 보통 정도의 급여 수준인가요? 이게 배송 기사마다 다 구역도 다르고 그 사무실마다 그 수수료가 다 다릅니다. 구역이 좀 어려운 데는 저는 구역이 좋은 곳이라 소장님이 20%를 떼가거든요, 수수료로. 네. 그런데 다른데 좀 안 좋은 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한 15%? 그리고 뭐 노조 들거나 뭐 다른 사람들은 더 밑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수수료에 따라서 급여가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보통 다른 사람들은 배달하면은 제가 좀 평균적으로 좀 많이 버는 편이고요. 기본적으로 배송 물량이나 이런 게 좀 고정적으로 따라와 주기 때문에 저는. 그런데 이제 다른 배송 기사들 보면 일반 번지를 하는 분들은 그때그때마다 좀 다른데 한 300 후반? 배송급여만. 배송급여만. 예, 300 후반에서 400 뭐 초반 이렇게 버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조금 그 사람들보다는 많이 버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수료를 많이 떼가더라도. 그 지파가 어느 정도는 있어줘야 전체 급여가 좀 어느 정도 맞춰지겠네요. 지파에 따라 또 다른데, 이 지파를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배송만 하고 난 집에 가겠다, 돈을 안 벌고 싶다. 근데 돈을 벌고 싶어도 자기가 이제 이 지파 구역은 사무실에서 이렇게 사무실에서 구역을 이게 얻어가지고 자기들이 계약을 해서 주는 부분도 있는데, 지파를 계속 하고 싶으면 자기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또 영업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파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 돈을 더 벌고 싶어도. 하고 본인의 싶으면 자기가 이제 거래처를 뚫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영업 능력에 따라 이제 지파는 좀 차이가 생기겠네요. 네네네. 그럼 CJ 택배를 처음에 입문했을 때 초보자가 하기에 좀 적응하기 좀 쉬운 편인가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구역마다 다르고, 저는 센텀에 이제 빌딩 사무실 그런 거 위주로만 다 해서 저는 굉장히 쉬웠거든요. 근데 일반 번지로 만약에 처음에 초보자가 들어가면 번지는 좀 어렵죠. 아무래도 집을 하나하나 이렇게 일일이 번지 보면 다 찾아야 되니까. 근데 저는 이제 빌딩에 올라가서 층수별로 나눠서 코스별로 그냥 아파트 배송하듯이, 아파트도 편하거든요. 네. 뭐 코스가 다 적혀 있으니까 층수마다 다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아파트나 저처럼 일단 회사 사무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좀 수월한데, 네. 초보자가 하기에. 근데 일반 번지를 하기에는, 초보자가 하기에는 조금 처음에 적응하기에는 더 힘들겠죠. 아무래도 번지 안 하시는 분들이. 형님이 쿠팡도 해보셨지 않습니까? 네. 쿠팡이랑 비교했을 때 어플 사용은 좀 어떻습니까? 쉬운 편입니까? 네, 쉬운데 비슷비슷한데 네. 뭐 각자 어플마다 장단점이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쿠팡은 그냥 무료잖아요. 네. 건물마다 이제 번지마다 깃발이 다 꽂아져 있으니까 네. 찾기가 좀 더 수월한데, CJ 어플은 뭐 물론 지도로 확인은 가능한데 이게 바운더리 안에 이렇게 정확하게 딱 이렇게 찝어주는 게 아니라서 네. 찾기가 좀 힘들고, 많이 번지를 한다고 하면. 그리고 근데 뭐 이제 좀 서로의, 제가 어플 둘 다 써보니까 두 개 합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CJ 어플은 돈을 내야 되거든요, 매달. 얼마씩 냅니까? 2,900원인가 막 그럴 거예요. 아,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네, 그 정도
비싼 건 아닌데 이제 네. 택배 기사가 그냥 뭐 이렇게 그냥 공짜로 해줘도 되는 부분일 것 같긴 한데 네. 굳이 이걸 받아야 되느냐 비싼 건 아니니까 네. 어차피 옆으로 써야지 배송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뭐 그냥 쓰는 거죠. 배송할 때 이 쿠팡도 그렇지만 할당된 구역에 약간 크기 사이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밀집도나 그 CJ는 좀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 한진이 제일 넓고요. 한진이 제일 넓고. 예, 제가 알기로는 한진이 제일 에어리어가 넓고 네. 그 나머지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쿠팡이 좀 넓은 것 같아요. 아, 쿠팡이 넓은 편입니까? 예, 제가 해본 결과 저는 좀 넓다고 생각하거든요. CJ가 엄청. CJ가 제일 좁은 것 같아요. 아, 몇 건물 이렇게 해버리는데 네. CJ는 아파트도 뭐 이 아파트만 다 하든가 아니면 아파트가 너무 이제 동 호수가 많으면은 두세 명이 들어가서 이제 두세 명이서 이 아파트만 다 치든가 뭐 아파트에 뭐 1층에 상가 이런 거 뭐 학원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돼 있으니까 그게 번지라면 번지인데 어떻게 보면 그냥 좀 그런 식으로 그냥 한 군데다 모아놓는 스타일인데 CJ는 그 택배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쿠팡은 해봐서 그런데 제가 처음 했을 때 에어리가 좀 생각보다 넓네 그 생각을 많이 A, B, C, D로 나누잖아요. 만약에 저희 같았으면 A 구역만 하면 끝나는 건데 근데 여기는 A, B, C, D가 있으니까 아 좀 넓구나 그냥 그런 생각을 했죠. 지금은 좀 쿠팡도 물량이 좀 많이 늘어서 구역이 많이 쪼개지긴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CJ는 원래도 좀 밀집도가 좋아서 좀 좁았다, 구역이. 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네. 업무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요? 언제 출근해서 뭐 언제쯤 퇴근한다 뭐 이런 시간 같은 거는 어떻게 될까요? 화요일에서 토요일은 이제 8시 반 출근이고요. 일요일하고 월요일은 물량이 좀 작거든요. 네. 아무래도 전날 집화가 없고 하다 보니. 그래서 일요일하고 월요일에는 그 9시에 출근. 아, 이거 출근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네, 그 시간에 차가 와요. 간선차가 그때 오나 네, 보네요. 간선 차량이 그때 이제 오거든요. 그리고 뭐 근데 간혹 간선 차량이 뭐 늦어지거나 차량이 막혀서 그래도 8시 반에 일단 출근을 해요. 시간 공지를 아침 한 7시 반 정도에 올려주거든요. 차가 몇 시에 도착한다, 몇 시에 도착한다. 네네. 쿠팡하고 다르게 CJ는 매일매일 차 시간이 다릅니다. 아, 매일매일 차 시간이 예, 달라서 차 공지를 시간도 해준다. 다르고 차 대수도 간선 차량 대수도 다릅니다. 물량이 다른가 보네요. 예, 매번. 화요일 날에 이제 월요일 날에 일요일 날 쉬고 뭐 했던 토요일 날 쉬고 했던 물량들이 전부 다 월요일 날에 집화를 다 해버리니까 그 3일치를 집화를 하니까 화요일 날 물량이 갑자기 폭등합니다. 화요일 날에는 간선 차량이 거진 7대입니다. 무조건 거의 7대. 물량에 따라 뭐 퇴근 시간도 좀 차이가 있을 거고 본인의 이제 실력에 따라도 좀 차이가 있겠네요. 숙련도나. 네, 그렇죠. 물량에 따라서 좀 제가 5년 조금 넘게 했는데 네. 다른 사람들은 저보다 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라서 오래 하신 분들이라서 다 베테랑이다 보니까 물량이 많으면 좀 물량을 쳐내야 되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지 한두 시간 더 걸리는 거지 그 보통 고정적인 물량이 오면 거의 퇴근 시간을 일정하다 보면 저는 퇴근 시간이 한 5시에서 6시 사이 빨리 마치시네요, 그래도. 예, 좀 늦을 때는 한 7시, 6시에서 7시 그럼 현재 CJ 택배를 꽤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네. 뭐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은 뭐 하시면서 업무 만족도는 좀 어떻습니까? 이게 CJ의 최고의 장점이 빨간 날 다 쉬는 거였는데 네. 이제 워낙 이제 택배사가 포화 상태다 보니까 특히 네. 이제 쿠팡으로 좀 많이 몰리다 보니까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 모르겠는데 주 7일째로 바뀌면서부터 굉장히 장점이 거의 사라졌다고 보면 빨간 날도 다 일하시는 겁니까? 네, 빨간 날도 다 일합니다. 그리고 네. 주 7일을 하는 게 가능합니까, 현재 지금? 주 7일을 하는 게 이제 쉬는 날이 있습니다. 일요일 아니면 월요일 날 아까 전에 말했듯이 배송 물량이 일요일이랑 월요일이 제일 작기 때문에 네. 이제 조를 짜서 2인 1조 혹은 3인 1조 혹은 뭐 4인 1조 5인 1조 하시는 분도 있고 다 조를 짜가지고 그 일요일 월요일 날만 그 두 날만 해가지고 선택해서 쉽니다. 만약에 쉬는 부분은 이제 같은 조원이 출근을 해서 이제 쳐내는 방식. 그러면 형님이 쉬실 때 그분이 형님 물량까지 소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네, 돈은 어떻게 보면 버는 부분은 똑같은데 이게 남의 걸 해야 되니까 바운더리가 넓어지니까 네. 구역 자체가 넓어지고 남의 건도 손에 익은 게 아니라서 시간도 더 걸리고 일은 힘든데 이제 돈은 그대로고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게 좀 불만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CJ가 빨간 날 쉬고 뭐 주말 쉬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좋다 이런 게 많았었는데 그게 아예 사라졌. 네, 그게 완전 최고의 메리트였는데 그게 이제 없어져서 그래서 롯데도 그래서 또 저희처럼 저희가 하고 난 다음에 롯데도 똑같이 주 7일째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한진도 그렇고 로젠 빼고는 전부 다 주 7일째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쿠팡은 현재 지금 그 법이 바뀌어가지고 주 5일에서 6일 이렇게 일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다른 택배사들은 쿠팡 따라 하려고 좀 안 좋아진 케이스고 그렇죠. 쿠팡은 처우 개선이 된 상황인 거네요, 어찌 보면. 그렇죠. 그리고 쿠팡을 따라 한다고 따라 할 수 없는 게, 일단 쿠팡은 자체적으로 물건을, 이 쌓인 물건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로켓 배송이라는 게 가능하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이걸 왜 따라하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결국에는 빨간 날에는 거래처들이 다 쉬는데 네. 물량이 없는데 왜 굳이 주치일제를 따라하냐,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쿠팡은 물량이 그만큼 받쳐주고 자기들이 이렇게 물건들을 떼와서 바로바로 발송이 가능한데,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지도 않고 주치일제를 따라한다고. 거래처들은 다 쉬는데 집합 물량이 없는데, 그럼 집합 물량이 없으면 당연히 배송 물량도 없는 건데 왜 굳이 무리하게 주치일제를 돌리는지, 그게 이제 다 불만이긴 한데 이미 한 1년 정도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그전에 하고 다 그냥 하고 있습니다. 형님 말씀 들어보니까 큰 차이가 일단 쿠팡은 받아놓은 물품이 있어서 그걸로 배송을 하는 거지만 네. CJ나 타 택배사들은 물건을 집하라는 걸 통해서 받아와서 다시 배송하는 형태니까 네. 거래처가 쉬는 날에 물건을 받아오지 못하는데 주치일이 무의미하다. 예. 그거에 대한 불만이 그냥 형님 개인 혼자만의 불만은 아니겠네요, 이게 그러면. 그렇죠. 다른 사람들도 다 불만이 있었는데, 처음에 주치일제 한다고 했을 때 네네네. 지금도 다 그래요. 물건 받을 때 남의 짐이 많이 오거나 이러면 솔직히 자기 게 아닌데 남의 것까지 배송하려면 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지금 1년이 지나서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하는 거지, 처음에는 엄청 각자 막 솔직히 뭐 욕도 하고 막 네. 물건 받을 때 뭐 왜 이렇게 많이 오냐면서 내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도 많이 가졌는데,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쿠팡 사태 때문에 쿠팡에서는 물량이 좀 빠졌거든요, 전반적으로. 네. 그로 인해서 뭐 지금 CJ의 물량이 늘어났다거나 그런 체감상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딱히 그런 거 없어요. 딱히 저희도 그런 항상 뭐 보면, 본사에서 보면 뭐 물량이 줄었네, 그다음 무신사도 롯데한테 거래처가 넘어갔고, GS 택배, 그 편의점 택배 그것도 네네네. 그 롯데로 넘어갔고, TU는 아직 저희가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네. GS가 넘어가고 뭐 이래서 뭐 넘어갔다 물량이 준다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다른 택배회사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타격이 별로 없어요. 아무래도 사무실이다 보니까 개인 뭐 이런 게 아니라서 자기들 물건 팔고 물건 떼고 뭐 이런 물건들이라서 그런가 저는 거진 그대로인데, 다른 택배회사들도 들어보면 뭐 그렇게 물량이 떨어졌다고는 안 하는데 그렇다고 늘지도 않았어요. 크게 뭐 별로 차이는 못 느낄 네, 정도다. 저는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어쨌든 간단하게 네 가지 정도 구분해서 인터뷰 드려봤는데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에는 CJ 택배는 계속 하실 생각이지 않습니까? 네, 뭐 솔직히 다른 일도 알아보고 했는데 이만큼의 그 급여가 나온 곳이 없어서 네. 그냥 대안이 없으니까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님.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내용이 모든 CJ 택배 기사님들의 상황을 대변할 순 없겠지만 현재 현장 분위기 정도는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전 CJ 택배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빨간날 휴무, 주말 휴무의 메리트는 사라지고 택배사 간 저가 경쟁까지 심해지면서 CJ조차 물량을 많이 뺏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고 로젠, 한진, 롯데 같은 다른 택배사 상황이 엄청 좋아졌다고 보기도 어려웠는데요. 물량은 늘어도 기사 수익까지 크게 좋아지는 구조는 아니다 보니 오히려 업무 강도만 더 올라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쿠팡 이슈 이후에는 실제로 물량 감소를 체감한다는 기사님도 늘어나면서 다른 택배사 이직을 고민하는 분들도 많아졌는데요. 하지만 택배는 단순히 회사만 바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구역도 다시 익혀야 하고 센터 분위기나 수익 구조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 분위기는 나가는 것도 애매하고 남는 것도 애매한 상황에 가까워 보인다. 결국 중요한 건 단순히 어느 택배사가 좋은지가 아니라 어떤 구역인지, 물량 단가는 어떤지, 센터 분위기는 어떤지,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 구조인지 이걸 현실적으로 따져보는 게 더 중요해진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